혹시 60세 넘으셨다면요, 근육 지키려고 달걀 많이 드실 텐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? 오늘 저희가 좀 파고들어 볼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나이 들면서 근육 줄어드는 거, 근감소증이라고 하죠.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단순히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될 게 아닐 수도 있다. 뭐 이런 거죠. 네, 이 자료들 보니까 근감소증이 생각보다 좀 일찍, 한 40대, 50대부터 시작될 수도 있대요. 그럼 이제 뭐 이동성이나 균형 감각 떨어지고 심하면 혼자 생활하는 것까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. 근데 이게 꼭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. 근육이 왜 빠지는지 진짜 원인이 뭔지, 그리고 약간 의외의 식품인데 뼈 육수 단백질,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좀 깊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보통 근육 키운다 하면 뭐 달걀이나 스테이크 이런 거 먼저 떠오르잖아요. 근데 이 자료들은 좀 다른 걸 주목해요. 바로 뼈 육수 단백질. 특히 소화 잘 되게 잘게 쪼갰다고 하죠. 가수분해된 콜라겐 분말 형태요. 이게 단백질 양부터가 좀 다르대요. 달걀 하나에 단백질 6g 정도인데 뼈 육수 단백질은 한 스쿱에 막 15g에서 20g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요. 네, 양도 양인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들었냐는 거죠. 그 내용물이요. 봄브로스 단백질에는 글리신이나 프롤린 같은 좀 특별한 아미노산들이 많거든요. 이게 근육 자체만이 아니라 근육이랑 뼈를 연결하는 힘줄, 인대, 이런 결합 조직 있죠? 이걸 만들고 또 고치는 데 꼭 필요한, 뭐랄까,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나이 들수록 단백질 잘 챙겨 먹어도 어째 힘이 예전 같지 않다, 이렇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근육을 받쳐주는 접착제 성분이 부족해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가수분해라는 게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군요.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나이 들면 단백질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하던데요? 네, 맞습니다. 정확해요. 가수분해라는 건 단백질이 이미 우리 몸이 쓰기 좋게 작은 조각으로 미리 잘게 쪼개져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뭐 위산이 좀 덜 나오거나 소화 효소가 부족해도 몸에서 큰 힘 안 들이고 바로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. 나이 들면 사실 이런 소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스트레스 호르몬 늘고 또 인슐린 반응성도 좀 떨어지고 이런 신진대사 변화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도 예전만큼 근육으로 잘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. 아하, 그렇군요. 그럼 봄브로스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된다는 거 말고 또 다른 장점도 있나요? 또 다른 장점이라면요. 이게 혈당이나 인슐린 수치를 확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뭐 공복 상태나 심지어 자기 전에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. 지방 연소나 우리 몸 청소하는 자가 포식 같은 걸 방해하지 않으면서요. 그리고 근육 합성을 딱 시작시키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. 류신이라고.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. 근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이 류신 신호에 좀 둔감해져요. 이걸 아나볼릭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근육이 자, 이제 성장하자 하는 신호를 잘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젊을 때보다 류신을 더 많이 식사 한 번 할 때마다 약 2.5g에서 3g 정도는 먹어줘야 한다는 겁니다. 근데 잎봄브로스 단백질은 류신도 있으면서 아까 말한 그 접착제 성분, 글리신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류신 섭취에 더 신경 써야 하는군요. 정말 중요하네요. 특히 그 자료에서 잠자는 동안에 근육 회복이 활발하다고 하니까 밤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밤에 잠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근육 회복도 활발히 일어나니까요. 그래서 자료에서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류신이랑 콜라겐, 그러니까 뭐 뼈육수 단백질 같은 걸 먹고 대신 탄수화물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제안해요. 이렇게 하면 밤사이에 근육 회복이랑 성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. 와우. 단순히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먹는지 그 타이밍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좀 더 크게 보면요. 이 자료들은 결국 근감소증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소화 능력, 호르몬 균형, 간 기능 같은 거 이런 전반적인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거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봄브로스 단백질 챙겨 먹는 거랑 함께 뭐 소화 기능 개선하는 거 있잖아요. 식사 때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좀 먹는다던가 또 스트레스 관리, 잠 잘 자고 햇볕 좀 쬐고 하는 거요.
그리고 간 건강 챙기는 거, 뭐 콜린 많은 음식 먹기 같은 거요. 이런 걸 다 같이 좀 총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은요, 이 노화에 따른 근육 손실이라는 게 그냥 막연히 두려워할 대상만은 아니다라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. 우리 몸의 신진대사 원리를 잘 이해하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. 특히 소화 부담은 적으면서 근육이랑 그 지지 조직에 필요한 핵심 성분을 딱 공급해주는 봄브로스 단백질, 이게 꽤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. 네. 핵심은 결국 단순히 뭘 먹느냐 이걸 넘어서서 우리 몸이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흡수하고 활용하게 만드느냐, 그리고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으냐, 여기에 있다는 거죠. 특히 그 류신의 중요성이라던가 자기 전에 단백질을 먹는 전략 같은 건 당장 한번 해볼 만한 구체적인 방법들이잖아요. 네,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, 어쩌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본브로스 단백질 한 스쿱만 한번 타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?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